오늘 배울 내용은 1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연속하는 자연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속하는 두 짝수의 합이 26일 때 두 짝수 중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오. 일단 가장 작은 수를 x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속하는 짝수를 쫙 적어보면 2, 4, 6, 8, 10 대충 이렇게 쭉쭉 있겠죠? 다 2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연속하는 두 짝수 중 첫 번째 수는 x라고 잡았으니까 두 번째 수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만약에 연속하는 두 짝수에서 작은 수를 우리가 x라고 잡았으니까 x가 2라고 해봅시다. 연속하는 두 짝수니까 여기 더하기 2씩 차이가 나니까 2 더하기 2를 해보면 4죠. 이렇게 2 다음에 연속하는 짝수는 4가 맞으니까 x하고 x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이 둘의 합이 26이라고 합니다. 그럼 x 더하기 2는 26 이렇게 되겠죠? 이제 풀면 이 이제 풀면 이 작은 수가 나오는 겁니다. 풀어볼까요? 동량끼리 계산을 하면 2x 더하기 2는 26일 등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항을 시켜줍니다. 상수항이 우변으로 와야겠죠? 그러면 2x는 바뀌어서 26-2 이렇게 됩니다. 우변을 풀어보면 24입니다. 그럼 x는 24 이렇게 되죠? 양변에 이제 2로 나눠주면 약분이 되죠? x항만 남고 약분을 하면 12입니다. 그러니까 x는 12라는 소리죠. 이게 두 짝수 중 작은 수입니다. 만약에 두 짝수 중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큰 수니까 작은 수 더하기 2를 한 거죠. 그러니까 큰 수는 14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두 홀수 중에서 작은 수를 구하라고 문제가 돼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홀수를 쫙 적어보면 1, 3, 5, 7 대충 이렇게 쫙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의 차이는 다 얘도 똑같이 2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작은 수를 x라고 두고 더하기 연속하는 두 홀수는 x 더하기 2겠죠? 얘 합이 26이란 겁니다. 홀수도 그냥 똑같이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두 수를 모두 구하라고 한다면 12와 요 14가 되겠죠? 그러면 연속하는 짝수나 홀수가 아닌 그냥 연속하는 자연수를 구하라고 해봅시다. 그럼 문제를 적어볼게요. 연속하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일 때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얘도 똑같이 세 자연수니까 일단은 가장 작은 수를 x라고 봐봅시다. 그럼 x하고 세 자연수니까 세 자연수를 모두 쫙 놔보면 1, 2, 3, 4 쭉쭉쭉 있겠죠? 얘네는 1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x에 영속되는 다음 수는 x 더하기 1이겠죠? 세 자연수니까 하나를 더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의 다음 수는 x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세 자연수의 합이 이 세 자연수의 합이 x 더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x 플러스 2가 39라고 합니다. 이걸 풀어보면 일단 동일한 길이 풀어봅니다. x가 3개죠? 그럼 3x입니다. 그리고 이 상수한 길이도 계산을 해주면 3이죠? 플러스 3이 39. 이항을 시켜줍니다. 상수항이 우변으로 넘어와서 부호 바뀌어서 넘어오게 되죠. 얘는 없어지고. 그러면 39 빼기 3은 36입니다. 그럼 3x는 36.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수학만 남고 12가 될 겁니다. 그럼 세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가 12라는 걸 알았으니까 12에다가 1 더하면 13, 12에다가 2를 더하면 14. 이렇게 12, 13, 14로 연속하는 자연수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12, 13, 14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리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할 때 처음 자연수를 구하시오. 일단 10의 자리의 숫자가 2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1의 자리 숫자를 모르니까 1의 자리수를 x라고 봐봅시다. 그럼 10의 자리수가 2고 1의 자리수가 모르니까 x로 얘는 어떻게 보면 10 곱하기 2 더하기 x입니다. x가 3이라고 본다면 10 곱하기 2 더하기 3을 풀어보면 얘네는 20 더하기 3이 되겠죠. 얘는 23입니다. 이 23과 이렇게 한 23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10 곱하기 2 플러스 x라는 겁니다. 10과 2는 일단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럼 20 더하기 x 이게 이제 처음 순 겁니다. 이 자리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얘가 처음에 2x였죠? 이걸 바꾸면 x2가 됩니다. 그럼 똑같이 10의 자리 숫자에 10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10 곱하기 x 더하기 2가 되는데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주면 10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63만큼 크다고 합니다. 이 둘이 같아야 한단 말이죠.
바꾼 수가 처음 수보다 63이 크니까 똑같으려면 작은 수에 63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풀어보면 이제 처음 수에 1의 자리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답변을 먼저 풀어보면 63 더하기 20은 83이죠. 그러면 83 플러스 x는 10x 플러스 2가 됩니다. 이제 이항을 시켜줍니다. 이항을 시켜주면 상수항은 우변으로, x항은 좌변으로. 그러면 부호 바뀌어서 넘어오면 x-10x는 2-83. 좌변과 우변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81. 양변에 마이너스 9로 나눠주면 약분돼서 x항만 남고 약분돼서 부호가 똑같으니까 그냥 플러스 9. 그럼 우리가 처음 수에 1의 자리 숫자를 x라고 잡았으니까 처음 수에 1의 자리 숫자가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 수에 10의 자리 숫자가 2라고 했으니까 1의 자리 숫자인 9를 넣으면 답은 29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수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 개에 500원 하는 초콜릿과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합하여 20개를 사고 3,600원을 지불하였다. 이때 초콜릿과 사탕은 각각 몇 개씩 샀는지 구하시오. 얘는 일단 초콜릿 개수를 x라고 해봅시다. 초콜릿이 x개면 사탕은 몇 개냐면 합하여 20개를 샀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탕은 총 개수 빼기 초콜릿 개수를 하면 되겠죠? 그럼 사탕은 x 빼기 큰 수를 빼줘야 되니까 20 빼기 x가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초콜릿은 한 개에 500원을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이 x개면 x개일 때 가격은 한 개의 가격 곱하기 초콜릿 개수가 되겠죠? 그럼 x 곱하기 500 하고 더하기죠. 더하기 사탕도 똑같이 한 개에 100원을 한다고 하니까 한 개 가격 곱하기 개수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로 씌워서 곱해줘야 합니다. 20 x 이게 총 가격이 3,600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풀어주면 이제 초콜릿 개수가 나오겠죠. 풀어봅시다. 그러면 가로를 먼저 풀어줍니다. 일단 500 곱하기 x는 500x죠. 100x 더하기 100을 각각 분배해주면 100 곱하기 20은 2000이죠. 2000 100 곱하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00x입니다. 얘가 3600. 그럼 이제 이 양을 일단 좌변에서
x항끼리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400x 플러스 2000은 3600. 그럼 이제 이항을 시켜줍니다. 상수항인 2000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4000x는 3600 빼기 마이너스 200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변을 계산해주면 1600입니다. 그럼 400x는 1600. 이제 양변에 400을 나눠주면 약분해서 x항만 남고 약분돼서 4로 우리가 초콜릿 개수를 x라고 잡았으니까 초콜릿은 4개. 그럼 사탕은 20 빼기 4 하면 되겠죠? 20 빼기 4 하면 16. 사탕은 16개. 이렇게 초콜릿은 4개, 사탕은 16개가 되는 겁니다. 위에 건 개수에 대한 문제였고요. 이번에는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48세, 아들의 나이는 12세이다.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지 구하시오. 일단 몇 년 후를 x라고 하겠습니다. 몇 년이 x. 그럼 아버지 나이는 x년 후에는 48 더하기 x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아버지 나이가 48세인데 2년 후에 나이는 몇 살이냐고 하면 48 더하기 2죠? 그러니까 48 더하기 x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일단 아버지 나이입니다. 아들은 똑같이 아들도 몇 년 후에는 원래 나이는 12 더하기 x년이 되겠죠? 이 둘이 같아야 합니다. 아들의 나이가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 그러면 둘이 같으려면 아들에게 3배를 해줘야겠죠. 가로 씌워서 3배를 해줘야 합니다. 이제 이걸 풀어보면 가로를 먼저 풉니다. 그러면 48 더하기 x는 12 곱하기 3은 36 더하기 3x가 되겠죠. 이제 이항을 시켜줍니다. x항은 좌변으로, 상수항은 우변으로. 그러면 x-3x는 36 48. 이제 좌변과 우변을 풀어보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2.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쌍문 남고 6. 그와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우리가 몇 년 후를 x라고 잡았으니까 몇 년 후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3배가 되는 것은 6년 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20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시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세로의 길이가 x.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2cm 더 길다고 하니까 세로 더하기 2겠죠? 세로 더하기 2. 그럼 2 더하기 x 더하기 2가 됩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2 곱하기 가로의 길이 더하기 세로의 길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식을 세워보면 2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x 이게 이제 20cm라는 거죠. 대괄호 안에 있는 대괄호를 풀어보면 2x 더하기 2는 20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보면 4x 플러스 4는 20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항을 시켜줘야겠죠?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시켜주면 4x는 20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좌변을 계산해보면 4x는 16이 되겠죠? 이제 양변에 4로 나눠주면 x항만 남고 4. 그럼 x는 4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로의 길이를 x라고 잡았으니까 그냥 바로 세로의 길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4라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면 세로 더하기 2니까 가로는 6cm가 됐겠죠? 다섯 번째는 과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책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주면 2권이 남고 6권씩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다고 한다. 학생 수를 구하시오. 일단 학생 수를 x라고 해봅시다. 그럼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준다면 만약에 학생 수가 4명이라고 치면 4명에게 5권씩 나누어주면 총 20권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수 곱하기 5가 이제 한 학생에게 5권씩 나누어 준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면 2권이 남는다고 합니다. 남으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6권씩 나누어 주면 3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 x 곱하기 6 부족한 거는 빼기입니다. 빼기 3. 이럴 때 이제 학생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풀어보면 학생 수가 바로 나오겠죠? 그럼 5x 더하기 2는 6x 마이너스 3.
이항시켜주면 5x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눠주면 x항만 남고 그거 같으니까 5가 되겠죠? 그럼 x는 5입니다. 학생 수를 x라고 잡았으니까 학생 수는 5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공책 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든 식에 x에다가 일단 학생 수를 구하고 x가 학생 수니까 x에 5를 대입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5 곱하기 5 더하기 2는 5 곱하기 6 빼기 3이 되겠죠? 양변을 계산해 보면 26은 27이죠. 27은 우변도 계산하면 똑같이 27입니다. 이게 이제 공책의 수가 되는 겁니다. 공책 수를 구하라고 하면 27개겠죠. 여섯 번째는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의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하여 여학생 수는 7% 증가하고 남학생 수는 3% 감소하여 전체 학생 수는 700명이 증가하였다. 이 학교의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럼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여학생 수는 x. 그럼 남학생 수는 전체 학생 수 빼기 여학생 수 하면 작년 남학생 수가 나오겠죠? 그럼 700 빼기 x. 그럼 올해의 변화. 여학생은 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퍼센트는 100분율이니까 100분 플러스입니다.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7 곱하기 작년 여학생 수 하면 올해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럼 남학생 수. 남학생 수는 작년에 비하여 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3 곱하기 작년 남학생 수 700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9명이 증가한 거죠. 그럼 100분의 7x 더하기 x 마이너스 100분의 3 7 마이너스 x가 최종적으로 9명이 증가한 거니까 이 식을 풀어주면 이제 작년 여학생 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수를 공식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럼 분모들의 최소 공배수인 100을 양변에 곱해주면 7x-3은 500 이렇게 되겠죠?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괄호를 풀어줍니다. 7x 2100 플러스 3x는 900. 좌변에서
항상 동료들끼리 계산해주면 10x 마이너스 1100은 500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항을 시켜줍니다. 상수항을 우변으로. 그러면 10x는 500 플러스 2100. 우변을 계산해주면 3000이죠? 이제 양변에 10을 나눠주면 x는 300이 됩니다. 우리가 작년 여학생 수를 x라고 잡았으니까 여학생 수는 작년 300명이 되겠죠. 만약에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면 700 빼기 300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400이죠? 그럼 작년 남학생 수는 400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1차 방정식의 활용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